네. 그러면 이런 기술 조직들을 어떻게 설계하고 관리하고 매니징할 수 있느냐에 대한 내용이 이제 나올 것인데요. 이 조직의 설계라는 것은 주어진 여건 하에서 조직 구조의 최적 형태를 결정하는 작업을 의미합니다. 아까 말했던 오가나이징의 시작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여기서 이제 고려되어야 하는 변수로 전략 변수 그리고 상황 변수가 있는데, 전략 변수는 아까 계속 말했던 것처럼 조직의 오가나이징 자체가 기업 전체적인 전략에 따르고 외부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바뀌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이 상황 변수는 저 외부 환경이 변화하는 것에 따라서 해야 하고, 조직 기술이나 조직 규모, 조직 연령에 따라서 뭐 조직 구조의 최적 형태를 결정해야 한다라는 내용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조직 기술은 그 조직이 가지고 있는 실질적인 공학 기술을 말하기도 하지만, 사실 그것보다는 기업이 인풋을 넣어서 아웃풋을 낼 때 어떻게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작업할 수 있는지에 대한 기술, 뭐 이런 것들을 의미하기도 하거든요. 네, 그리고 이걸 이제 이런 조직의 설계를 하는 방법을 이제 기술 조직, 그 연구개발 조직을 설계하는데 어떻게 쓸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볼 건데요. 연구개발 조직은 양적 성과보다는 질적인 성과에 초점을 두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양적인 성과라고 하면은 뭐 연구원들이 논문을 몇 개를 냈느냐, 특허 출원을 몇 개를 했느냐, 뭐 이런 것들인데, 사실 그게 기업에서 뭐 특허 전쟁 같은 거 하려면 중요할 수도 있지만,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은 사업 실적을 낼 수 있는 기술 사업화가 가능한, 사업성이 좀 뛰어난 그런 기술들을 개발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기 때문에, 그런 기술 사업화의 가능성 같은 질적 성과에 좀 더 초점을 맞춰서 설계가 됩니다. 그래서 계층 구조가 좀 최소화돼서 자율성과 책임성을 잘 이제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조직을 만들어야 하고요. 이런 연구개발 조직은 지식을 창출하는 지식 집단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비연구 조직과 구별되는 설계를 해야 하고, 평가 촉도를 설정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술을 사용할 사람들, 기술을 이용할 사람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설계를 해야 하는데요. 이렇게 기술혁신 조직을 설치할 때 뭐 그 기업이 초점을 맞추고 중점적으로 이제 전략을 세워서 초점을 맞추고 있는 기술들이 어떻게 시작이 되었고, 어떻게 연구가 되었고, 어떤 식으로 사업화가 되었는지, 뭐 이런 주요 기술 궤적을 좀 고려를 해야 하고요. 그리고 S커브 배우셨잖아요. 기술이 그 S커브의 어느 성숙도의 어느 지점에 있는지에 따라서도 기술 혁신 조직은 설치가 좀 달라질 수도 있고, 기술 전략, 뭐 연구개발 조직의 형태, 뭐 이런 것도 당연하고요. 새로운 과학 기반 기술에 어떻게 영향을 좀 미치거나 받거나 뭐 이런 식으로 연계될 수 있는지도 고려해야 되는 4가지 요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기술 조직이 결국에는 구성원들이 필요하잖아요. 이 구성원들을 어떻게 인적 자원을 관리할 것이냐에 대한 내용인데요. 인적 자원 계획이란 이제 기업 내외의 환경 변화와 사업 계획을 고려해서 필요한 인력을 적절히 확보하고, 뭐 할당하고, 이렇게 훈련시키고, 뭐 이런 일련의 조치들을 확정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필요한 인력이라는 게 지금 현재의 기업에서 필요한 인력을 말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앞으로 우리가 어떤 기술을 개발을 할 거고 어떤 기술이 필요할 건데 라고 예측을 해서 향후 미래 조직에 필요한 인력들을 이제 예측해 보는 걸 수도 있어요. 그래서 현재를 계획하는 건 정태적인 계획이고요. 향후 어떤 조직이 필요할지를 예측해서 계획하는 건 미래적 계획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때 인력 계획이 이제 잘못돼서 앞으로 A라는 기술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러면 A 기술에 대해서 잘하는 사람을 뽑아야겠다라고 인적자원 계획을 세웠는데, 근데 실제로 미래에 이제 시간이 지나가지고 우리가 생각했던 그 시점에 갔더니 A라는 기술이 전혀 필요 없는 기술이었어요, 우리 기업에. 그러면 A 기술에 대해서 잘하는, 우리가 뽑아놓은 채용한 그 기술의 인력은 필요가 없는 기술 인력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인력 계획을 잘못 세울 경우에는 합리성을 좀 저해할 수가 있고요. 인적 자원이 너무 많으면 과도한 인건비가 좀 부담이 될 수 있고, 너무 적으면
한 사람에게 주어진 업무량이 굉장히 많아지기 때문에 작업의 저질화를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기술 투자에 필요한 기술 인력 자체는 좀 맨날 하는 업무를 하는 사람들은 아니거든요. 연구개발이 뭐 다들 연구를 해보셨으니까 아실 테지만 그때그때 발생하게 되는 문제들이 좀 많고 구조화되고 일상적인 업무가 아닌 전략적이고 비정형적인 업무를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 맞는 이제 고질의 이제 능력의 소유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인적 자원을 잘 확보하고 잘 훈련시켜서 각각의 업무에 적재적소에 할당하는 것이 좀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림은 경영 구조와 뭐 업무의 질적, 양적 수준인데요. 저희가 이제 집중해서 봐야 되는 기술 개발 인력들을 보도록 할게요. 여기 관리적 계층에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실제로 뭐 생산을 한다거나 영업을 한다거나 AS를 한다거나 하는 그런 실행적 계층에 있는 사람들보다는 적게 필요하지만 요구되는 업무량이나 업무의 질 같은 경우에는 그 사람들보다 훨씬 높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인적자원 계획을 그러면 어떻게 세우느냐에 대한 내용인데요. 기업의 목표나 이제 전략 등에 기반해서 수립을 해야겠죠. 이제 향후의 조직에 필요한 미래 인적자원 계획을 세운다라는 걸 이제 생각을 해보시면 우리 기업의 목표가 뭐고 전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해봐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기술들이 필요할 거다라고 이제 결정을 한 다음에 이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서 필요한 인적 자원의 수요를 먼저 결정을 합니다. 근데 그 인적 자원들은 지금 우리한테 없잖아요. 우리한테 있는 인적 자원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술에 최적화된 인적 자원들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술의 목록을 좀 리스트업해서 그 기술마다 우리가 데리고 있는 기존 인적 자원의 뭐 수나 수준이나 뭐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해서 이 둘의 차이를 분석한 다음에 실행 계획을 수립을 해서 차이를 제거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이제 실행 계획이란 어떤 사람을 채용할지를 결정하고 어떤 계획에 따라서 어떤 절차에 따라서 채용을 할지 계획을 세우고 그 사람들을 어떻게 훈련할지 계획을 세울 수도 있고 또 지금 데리고 있는 그 기존 인적 자원들을 어떻게 훈련하고 어떻게 승진시켜서 어떻게 적재적소에 배치할 것인지 등에 대한 것이라고 이제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에 기업이 본인들의 전략과 목표를 잘 수립하고 수행하고 달성하기 위해서는 사실 기술 혁신이 가장 큰 목표이잖아요. 그런 기술 혁신을 하기 위해서는 혁신적인 조직이 필요할 텐데요. 앞선 시간에 기술 혁신 같은 거 배우실 때 혁신의 깔때기 뭐 이런 거 배우셨잖아요. 전략적인 성공을 한다라는 거는 기업이 혁신적이어야 된다라는 건데 혁신적이라는 게 사실 뭘까요? 네. 네. 네, 제품을 개발하는 절차가 혁신적일 수도 있겠고 제품을 개발하거나 영업을 하고 뭐 기술을 개발을 하거나 이런 기술 역량들을 축적하거나 뭐 이러는 일련의 작업들을 수행하는 사람들이 혁신적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좀 제대로 된 조직을 구성해야 혁신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그 혁신의 깔때기 생각해 보시면 한 3,000개 되는 아이디어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것들이 이제 혁신의 깔때기를 지나가면서 선택하고 개발하고 뭐 시작품을 만들고 결국엔 최종적인 프로젝트를 선택을 하게 되면 한두 개가 남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숫자적으로 아이디어 시점에서 생각을 하게 되면은 2,999개에서 2,998개의 아이디어가 사장이 되는 거죠. 실패는 어마어마하게 혁신에서 많이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구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게 실패를 용인해주는 문화이고 이 실패에서부터 배울 수 있는 문화가 만들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조직의 문화, 이렇게 혁신의 우호적인 그런 문화는 기술 변화를 창출하는 데 있어서 가장 강력한 수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혁신적인 기업이 갖고 있는 혁신 우호적인 문화의 특징을 좀 보겠는데요. 당연히 기술 혁신에 대한 높은 평가가 전사적으로 확산이 되어서 공유되어야 되는 가치이고요. 구성원의 안정성은 뭐냐면 고용의 안정성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내일
오늘, 내일, 모레 잘릴지도 모르는데 아이디어를 막 기업에다가 창출해서 전달을 하고 이것들을 열심히 구체화하고 실현하려는 노력은 사실 하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혁신 우호적인 문화 안에서 기업들은 좀 그 해고를 좀 회피하는 성향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협력적인 업무 문화와 뭐 수준 높은 교육 훈련이 필요한 건 너무 당연하고요. 이 챔피언에 대한 존경은 뭐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시기 질투를 좀 하지 않는 문화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혁신에 성공한 사람이 하나가 막 조직 내에 한 명이 딱 혁신에 성공을 했어요. 근데 막 시기와 질투를 하는 문화 안에서 저 사람이 한 거는 사실 별게 아니야. 저거는 나도 할 수 있고 저건 진짜 아무것도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사람이 그 구성원들의 태도가 확산이 되게 되면은 그 사람의 그 성과로부터 하나도 배울 수 있는 게 없는 거거든요. 이 기술 혁신이나 뭐 성과를 낸 챔피언이라는, 소위 말하는 챔피언이라는 사람들은 사실 그 조직 내에서 기술 혁신에 대한 그 성공적인 모범 사례가 될 수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주변에 좀 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래서 그 사람이 존경받고 존중받는 문화가 되어야 한다, 뭐 그런 내용이고요. 실패의 용인과 학습은 아까 말씀드렸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